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개념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주어진 문제를 계속해서 풀 거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지. 맞아요. 두 번째는, 자,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도 역시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5번, 몇 번? 5번 어디에 있다고? 요 다섯 번째 거에 있다고 했었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익힐 때는 우리가 전제 조건, 무슨 조건? 전제 조건도 반드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익힐 때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두 개의 수열이 둘 다 뭐 할 때만, 그렇죠. 두 개의 수열이 이렇게 둘 다 뭐 할 때만, 얘도 수렴, 리미트 비엔도 뭐 이렇게 베타로 수렴할 때만 우리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외웠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만 거, 자, 유형별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오늘 계속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푸는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들이 없고 문제 유형이 조금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다양한 문제 유형별로 수열의 극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 자, 1번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가 나왔는데 요 1번은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수열의 극한의 무슨 관계? 대소 관계요. 자, 얘는 천천히 읽으면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 뭐라고? 이렇게 두 수열 AN과 BN이 뭐 한다고 나왔대? 수렴한다면서. 자,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이렇게 베타에 수렴할 때, 자, AN과 BN이 이렇게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걸 봤더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대. AN보다 항상 BN이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요 알파 값보다 누가 요 베타 값이 뭐 한다고? 이렇게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이거는 굳이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아마 요 두 번째 거는 조금만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읽어. 요거는 두 번째 거. 자, 어떤 수열 CN이 있는데 요 CN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요 CN의 값이 AN보다는 크거나 같고 BN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알파랑 베타랑 같다고 만일, 요거는 잘 봐봐.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이랑 같다는 얘기는 요 빨간 밑줄 친 부분에 양변에다가 뭘 취했다? 이렇게 리미트를 취했대.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an. 그럼 부동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겠지. 이렇게 쓰고 가운데 것도 리미트 얼마 이렇게 cn, 오른쪽 것도 어떻게 리미트 이렇게 b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요 왼쪽이 뭐가 돼버려? 요 왼쪽이 이렇게 알파가 돼버리게 되고 오른쪽이 뭐가 돼버려? 이렇게 베타가 나올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 조건에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요? 요 베타가 알파랑 같다고 나왔으니까 이쪽도 뭐가 돼버린다? 이렇게 알파가 돼버리겠지.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왼쪽도 알파, 오른쪽도 알파니까 CN의 극한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네. 가능할까요? 리얼리? 네, 2번은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걸 봤더니, 자, 밑에 거 위에 2번의 원리가 보이지? 부등식의 양변에 뭘 취했더니 리미트를 취했더니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알파가 나왔으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녀석은 무조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리얼리?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 무슨 정리? 샌드위치,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날까? 샌드위치 정리.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가지고 낀 모양, 샌드위치 정리. 자, 두 번째 거가 그 아래에 주어진 두 번째 거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만일 주어진 부등식이 뭐가 없을 때, 주어진 부등식의 등호가 없을 때 우리는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취하는 과정에서 부등호 밑에 뭐가 붙더라? 등호가 붙더라. 기억나? 뭐라고? 등호가 없는 부등식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할 때 부등호 밑에 뭐가 붙는다고? 등호가 붙는 거. 기억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말이야, 이거. 여기가 AN이 있고, 요 가운데 누가 있고, 이렇게 BN이 있고, CN 잡아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BN이 이렇게 있고, 요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야. 뭐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오른쪽도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은 부등호 밑에 뭐가 붙는다? 이렇게 등호. 뭐가 붙는다고요? 등호. 뭐가 붙는다? 등호. 뭐가 붙는다? 등호. 기억날까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선생님, 등호가 왜 붙어요? 등호가 왜 붙냐고? 자, 등호가 붙는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등호가 붙는 예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1 마이너스 이렇게 n분의 1이 나왔대. n분의 1. 또 하나는 1 플러스 이렇게 n분의 1이 나왔대. n은 뭐냐면은 n은 자연수. 뭐라고? n은 자연수. 그럼 당연히 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겠지. 맞아? 리얼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본다. 뭘 취한다고? 이렇게 리미트. 뭘 취한다고?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봤더니 왼쪽은 얼마가 돼버릴까? 왼쪽은 1 마이너스 0이 나왔으니까 1 돼버리겠지. 오른쪽은 뭐가 돼버릴까? 오른쪽도 1 더하기 0이 나왔으니까 1 돼버릴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뭘로 바뀐다? 이렇게 등호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부등호 밑에 뭐가 생긴다? 등호가 붙게 된다. 가능할까요? 뭘 조심하라고? 등호가 붙음을 조심하라고. 뭘 조심하라고? 이렇게 등호가 붙음에 유의 조심을 하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리얼리? 요것도 학교 시험에 잘 나와. 참 거짓 문제로. 뭔 거짓? 참과 거짓 문제로. 자,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열 중에서 무슨 수열? 커피 한 잔 먹었습니다. 자, 수열 중에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얘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거 먼저 읽어볼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써보자고? 그래,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였는데?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 곱하기 얼마? a 곱하기 이렇게 r의 몇 제곱? 이렇게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근데 여기서 요 a는 무슨 값이니까? 요 a는 상수값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요? 요 n-1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 r의 n-1승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만? 요 r의 n승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도 무한대로 가고 n-1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예쁜 모양에 신경을 쓰겠다고요. 자, 특히 여긴 지금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등비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푼 겁니다. 뭐 한다고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뭐에 따라서 이렇게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누구의 범위 이렇게 공비의 범위 누구의 범위 이렇게 공비의 범위.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주어진 등비수열의 공비의 범위에 따른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건데 그림을 그릴 만한 데가 없네. 와, 너무하네. 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1번. 1번 형태가 이렇게 얼마 2에 이렇게 n제곱이 나왔다고 생각. 2의 n제곱 몇 제곱? 2의 n제곱. 자, x축과 y축을 그려 쭉 잡아주시고 어떻게 쭉 잡아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n축 가는 거죠. 자, 몇 개만 찍어볼 테니까 잘 봐봐. n은 뭐라고 했었지? n은 자연수라고 했었죠. 뭔 수? 자연수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얼마나? 여기 1 대입하니까 얘는 얼마? 이렇게 2가 나온다. 여기 찍으면 될 거 아니야.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2를 대입하니까 4가 나오겠죠. 이렇게 4. 이 정도야. 4. 3을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3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얼마 나와? 8 나오겠죠. 8. 이렇게 찍어 이렇게.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어진 녀석의 모양이 대략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결국 얘는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2의 n승의 값도 커지니까 뭐한다? 발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지금 공비값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는 거였으니까 얘는 지금 공비가 2 나왔지. 얘가 누구보다 크다? 요 1번과 같이 오른쪽입니다. 요 공비가 누구보다 크면은 얘가 1보다 크면은 주어진 등비수열은 뭐 한다고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게 된다. 인정? 자, 두 번째 겁니다. 그럼 공비가 1일 때는요. 얼마일 때? 이렇게 공비가 1일 때. 그럼 선생님 이거 말하는 건가요? 두 번째 이렇게 R이 1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1의 얼마? 1의 n승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밑에가 1 나왔으니까 n이 1일 때도 얼마? 1. n이 2일 때도 1. n이 3일 때도 1. n이 4일 때도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즉 r 값이 1 나오게 되면은 n 값에 관계없이 즉 n이 무한히 커져도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온다? 1밖에 안 나오죠. 선생님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냐? 그렇죠. 자, 그럼 좀 어려운 거 가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공비 R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 요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공비 R이 2분의 1일 때 얼마? 2분의 1. 그럼 R이 2분의 1 나왔으니까 2분의 1이 몇 제곱? 이렇게 n제곱. 그래요? 자, 그러면은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얘가 얼마? 2분의 1.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1. 3을 대입하니까 8분의 1. 4를 대입하니까 16분의 1.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저 값들이 찍히게 되고 얘를 부드럽게 이어봤더니 이런 식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공비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은 얘는 어디에 이렇게 0에 수렴하게 된다. 가능할까요? 뭐 한다고? 공비 R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얘가 뭐 한다? 0에 수렴하게 된다. 자, 네 번째 거는 뭐가 나왔습니까? 공비 R 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요.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 점점점점점점. 오른쪽도 이렇게 쭉 가주시고 얘가 N축. 자, 이번에는 R이 얼마일 때? 자, 네 번째 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이거 n승. 그럼 얘는 뭐냐? n이 1이라면은 얘는 뭐가 나올 거?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에 1승이니까 요것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n이 2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가 미쳤구나. 1 나오겠지. 이렇게. n이 3이면은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얼마 나온다? 역시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럼 뭐야? 다시 얼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갔겠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었지? 진동. 진동도 발산이니까 발산.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공비 R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마이너스 2 얼마승? n제곱. 괜찮지? 자,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냐. 2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나와? 플러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나오나요? 아유, 안 할래. 얘는 뭐하냐? 역시 진동하는 게 보여? 확실히? 리얼리? 따라서 공비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을 때에도 주어진 등비 수열은 뭐한다? 진동한다. 뭐한다고? 이렇게 진동. 물론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니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리얼리? 확실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워야 될 거. 등비 수열이 수렴과 발산할 조건. 뭐라고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뭐 할 조건?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자, 등비 수열 R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비 R의 범위가 누구? 요 공비 R의 범위가 누구보단 크고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1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요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건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 거는 선생님 여기는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 등비 수열. 얘가 수렴할 조건은 선생님 방금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요 공비 R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방금 위에서 풀었던 거랑 차이점이 요 A가 있었잖아요. A.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항 A가 뭐가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0이 돼버리게 되면은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이 0이면은 두 번째 항도 0, 세 번째 항도 0, 네 번째 항도 0이 나오니까 얘가 수렴하게 되겠는군요. 될까요? 가끔 몇몇 학교에서는 요 첫 번째 항 A가 0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공비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항 A가 주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 항 A가 0인 경우도 포함을 시키자.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수학 1에서 등비 수열 배우기 전에 등차 수열도 배웠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왜 안 따져요? 생각을 해봐요. 훌륭한 질문인데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잖아. 그럼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 직선 나오잖아. 그러네. 그럼 직선은 무작정 커지기만 하거나 무작정 작아지지밖에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뭐 한다고? 발산. 물론 기울기가 즉 공차가 0이라면은 첫 번째 항 나오니까 수렴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 공차가 얼마일 때? 0일 때 빼고는 나머지 모든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한다? 발산하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너뛴 것 뿐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이번엔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꼴로 주어진 이렇게 R의 n승꼴로 주어진 요 R의 n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공비가 뭘로 주어져 있다고요?
공비가 문자로 주어져 있대. 뭐라고? 공비가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대. 공비가 문자로 주어진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할 거야. 공비가 뭘로 주어져 있다고? 문자. 그럼 공비가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비의 범위를 4개로 쪼개라. 뭐라고? 공비가 문자로 주어진 경우. 자, 이거와 같이 R의 n승이 아니라 R의 n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공비가 요 R이 공비인 거 보이냐? 요 공비가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은 첫 번째 절대값 R이 누구보다 클 때 이렇게 1보다 클 때로 나누라. 절대값 R이 R이 1일 때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R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조금 전에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공비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면서. 그럼 여기에서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R의 n승이 뭐 한다? 당연히 수렴하겠지. 수렴. 인정? 리얼리? 하지만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는 요 맨 앞에 부분과 요 맨 뒤에 부분은 뭐가 된다? 얘는 이렇게 발산. 가능할까요? 가능해. 진짜. 되겠죠? 그래서 R 값이 문자로 주어진 경우에는 R의 범위를 몇 개로 나눠라? 4가지로 나눠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발산한다. 절대값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0에 수렴한다. R이 1일 때 수렴한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한다. 괜찮을까요? 뭐라고? 공비가 어떻게 주어진 경우? 공비가 문자로 주어진 경우에는 공비의 범위를 몇 개로? 4개로. 몇 개? 4개. 안 들리는데 몇 개라고? 4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두 번째 시간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공비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오늘 방금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씩 적용을 시켜보자고. 됐지? 오케이?